이게 진정한 성교육 아니겠습니까? 이 연애라는 거를 교과 항목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미영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덜 투자하는 게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급해서 망치는 사례들이 많지 않나요? 제가 지금 1호 LTR이 있고 2호 LTR이 있잖아요. 네. 1호 LTR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첫 번째는 커피 데이트, 두 번째는 수플레 데이트 해서 바로 유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호 LTR은 3달 만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커피 마시자마자 유혹이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제가 왜 유혹은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갑자기 꽂혀서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남자들이 생각보다 여유로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호감을 이끌어내고 싶어하고 빨리 데이트 약속을 잡고 싶어하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접근을 했지만 그 여자는 나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던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던가, 안 좋은 일들에 얽혔다던가, 애초에 낯선 남자가 본인한테 갑자기 마음에 드는다고 관심 표출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실드가 높은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 유혹이나 픽업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은 가벼운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주지 않네 하면서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도 로드 어프로치 번호 묻기 픽업을 엄청나게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고민이 고등급이 힘들다, 그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완벽히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진짜 엄청난 걸 깨달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일부 카톡 내용을 올릴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온도가 팔팔 끓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여자는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캐치하고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카톡을 빨리빨리 답장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상대는 준비가 안 되는데 나의 기대가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담감을 여자한테 주게 되면서 유혹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싶냐면, 감정 분리와 투자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잘해보고 싶은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여자 연락만 기다리게 되고 그 여자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괜찮은 여자들 평소에 많이 연락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연락을 할 수 있고, 여자의 연락에 신경을 쓰기 싫으면은 신경을 안 써도 크게 여자의 관계에 지장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1호 LTR, 2호 LTR이 다 2달, 3달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 전에 다른 여자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연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기분 나빠서라도 연락을 안 하거나 지쳐가지고 연락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오빠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보네 이러면서 둘 다 실드가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 둘 다 실드가 높았던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명백히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지어서 조급하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괜찮은 여자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감정을 분리시키고 투자를 분산하면서, 내가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애들은 천천히 가져가면서 편안하게 여유로운 마음에서 유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자세로 가지만 점점 더 여유를 가지고 꼬셔가면서 내가 고프레임을, 즉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일단 매력적이고 멋지기도 해야 되지만 나에게 대체자라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A라는 여자를 꼬시고 있으면 B, C, D가 있으면 아니면 말고가 어느 정도 깔려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급하고 집착하고 니디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부 only you. 결국 핵심 중에 하나는 대체자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 즉 인연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내가 진짜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다른 여자를 같이 만나면서 꼬셔야 돼요.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로맨스 환상, 로맨스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여자한테 갑자기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져서 초반에 어떻게 해보려고 헌신을 하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 여자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인데, 내가
내가 저 여자랑 잘해보고 싶을수록 다른 여자들을 같이 만나야 돼요. 다른 여자들을 같이 만나고 있을수록 내가 진짜 꼬시고 싶은 여자도 꼬셔진단 말이에요. 맞죠. 물론 저희야 그런 감정 통제, 감정 분산, 투자 분산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편이니까 그냥 평범한 남자분들보다 나을 수는 있겠어요. 어찌됐건 저희도 여자가 많을 때 좀 더 편하고 여유로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거의 마법과도 같은 이 팩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꼬시고 싶을 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레인 코치 하신 말씀에 보충을 하면 저희는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여자 경험이 있고 여자에 대해서 진짜 여자들 자신들보다도 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자 늘 두고 있지만 만약에 연락하는 여자가 없어도 한 명이랑 연락을 해도 웬만하면은 니디하게 선을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연락할 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을 꼬신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면 뭐 여자 번호를 받아낼 수 있고 연락할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고 그것들이 데이터화 돼 있고 그쵸?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를 10번 이하로 해봤다 하는 그냥 평범한 남자들 혹은 연애를 3번 미만 해봤다 하는 연애 초보라고 볼 수 있는 1년 이상의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극초보분들은 연락하는 여자가 여럿이 있어야 혹은 썸녀가 여럿이 있어야지 감정 분리가 돼서 한 명한테 집착을 안 하게 되고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유와 매력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모순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되게 맞아요. 여자들이 나는 나만 봐주는 남자만 좋아해 라고 해서 나만 보면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가 붙어요. 물론 조절이 되면서도 매력적이면서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섹시한 남자 뭐 이런 사실 여자들이 말을 굉장히 빼고 말하거든요. 빼고 말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CS를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 남녀관계의 호감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가지 투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감정 투자, 시간 투자, 육체 투자, 금전 투자 이 4가지를 통해서 호감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미영이가 철수한테 반하게 되려면 미영이가 철수한테 감정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스킨십을 통해서 몸을 준다거나 철수에게 시간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호감 또한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시길 전 추천드리거든요. 반대로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나만 연락을 막 하고 내 시간을 비워가지고 여자한테 올인을 하고 나만 여자 몇 시에 오라면 달려가고 고생해서 뛰어가가지고 여자 보러 가고 여자한테 돈 막 쓰고 이렇게 하면은 4가지 투자를 남자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균형이 안 맞아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호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착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금전적 투자를 볼게요. 맨날 철수만 돈을 쓰고 영희는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러면 철수가 괜찮은 에임에도 불구하고 영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작용이 안 돼요. 보상 심리 같은 게 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철수가 영희를 너무 아껴줬다. 스킨십 키스도 안 하고 잠자리도 없이 아껴줬다. 근데 영희 입장에서는 영희는 철수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없어서 오히려 철수를 더 매력적이지 않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게 남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관점도 볼 수 있지만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철수만 영희가 있는 집 앞으로 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영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 또한 투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영희는 남사친 오빠들도 만나고 SNS에서 남사친 오빠들 팔로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철수는 맨날 그거 보면서 감정 상하고 감정 투자하고 연락 언제 오나 맨날 기다리고 이러고 있으면 영희는 철수한테 감정 투자하는 게 없는데 마음 졸이고 이런 게 없는데 철수만 맨날 그랬다. 그것도 일방적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가지 부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남녀 서로. 쉽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첫 만남부터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커피 한 잔 정도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내가 부담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뭐 자세한 거는 저희 CSC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무료로도 통화해드리고 하니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옛날에 영상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알파 0.1 채널에는 올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여자한테 해야 될 투자들 여러 가지 고생들을 내 자신의 발전에 일부 하고 내가 원래 100만큼의 투자를 여자한테 해서 노력을 했다면 50은 나의 발전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50만 여자한테 하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제가 연애 막 못했을 때 학창 시절에 되게 여자 잘 만나는 동갑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연애 초보 남자분들 보면은 여자 연락 오면은 카톡 진짜 빠르게 답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자기는 일부러 게임을 한대요. 게임으로 감정 분리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무 고프레임을 자기가 매력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여자보다 훨씬 늦게 난 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 뭐든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적당하고 충분한 게 중요한데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여자보다 느리게 답할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남자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더 빨리빨리 답장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너무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4가지 투자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론인데, 시간 투자, 감정 투자, 육체 투자, 금전 투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나 책을 글로 배운 분들 중에서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하면서, 문제는 본인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실전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실전에 적용하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내가 조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이 적절한 상황과 시점에 맞는 타이밍이 있는데, 난 여기서 감정 투자를 좀 덜 해야겠어, 난 여기서 시간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하시면서 오히려 관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실전 경험이다. 이걸 아시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활용을 하시는 거지, 내가 아직 연애 경험도 거의 없고 여자를 잘 모르는데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라고 하면 너무 금전적인 것만 떠올리셔서 감정 투자, 육체 투자, 시간 투자 이런 거를 대부분들 잘 안 떠올리시는데, 연애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 네 가지 투자가 남녀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의 감정 투자를 잘 이끌어내는 편이죠. 육체적 투자도 많이 이끌어내는 편이고. 저희 지금 보상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고, 남녀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크리티컬한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환승 이별을 당해서 보복 심리로 물로 찔러버린다거나. 대표님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 아니면 썸남들과 왜 어떻게 해서 어떤 싸움에서 어떤 일들로 헤어지게 됐는지 듣다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과의 감정 충돌이나 그런 갈등 면에서 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여자한테 마음을 많이 주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보상 심리들이 오히려 반발심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 집 찾아가가지고 다 엎어버려가지고 경찰서 갔다가 온다든가,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마지막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를 손찌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너무 유독 한 여자한테 집착하고 과도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본인들의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좋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보상 심리라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항상 연애를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삶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어차피 그 여자랑 평생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여자한테 너무 모든 거를 다 쏟아버리면은 헤어지게 됐을 경우에 남자들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방한테 사실 계산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즉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보이는 건 안 돼요. 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즉 여자들이 저 남자 되게 계산적이네, 아 쟤 뭐야, 이렇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 입장에서 최악이에요. 맞죠. 보상심리, 투자심리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맞아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진짜 착한 남자분이 바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바텐더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예쁘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여자한테 술값을 씁니다. 그 여자가 손님이자 호구 제대로 벌었다 보니까 사적으로도 조금 만나면서 용돈도 받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쓰는 용돈은 우리 같은 선수 놈 하나한테, 우리는 선수를 너무 구르지만 그 돈을 모조리 씁니다, 여자가. 허허, 그거 제가 쇼츠에 올린 바텐더 만난 썰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아 진짜요? 예. 나중에 바텐더가 그 손님의 연락을 끌어내고 일을 그만두고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이 손님은 그 바텐더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복수할 거다 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보상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잘 아는 게, 제가 그런 호구였으니까, 많이 당했으니까 잘 압니다. 정말 이 연애라는 거를 교과 항목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팟캐스트를 듣고 투자 분리, 감정 분리, 보상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살인을 멸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성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돼야 돼요. 물론 대중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알파 0.1 구독자들은 꿀을 빠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분할을 해야 된다. 여자한테만 100 쓰던 거를 반으로 쪼개서 자기 자신의 개발에 써라. 이런 이성관계 이론을 배우거나 길거리 나가서 차라리 헌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다가 하는 게, 결국 내가 100만큼 투자하려고 했던 A라는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덜 투자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쪼개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 투자를 다른 여자한테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개발 33%, 다른 여자 33%, 내가 원래 타겟했던 그 여자한테 33%의 투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훨씬 더 A라는 여자를 꼬셔내는데도 좋습니다. 한 명한테 올인하지 마라. 올인은 로맨스가 아니라 진상이다.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의 연애 고민이 거의 다 올인을 하셔서 그렇죠.
근데 오해하실 것 같은데 맞다 이거를 말씀드리겠다. 제 말은 썸과 연애 과정에서 초보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 중수 고수 이런 분들은 결혼을 했다 이럴 때는 올인을 하는 것도 전 동의를 합니다. 저 또한 페미니즘이 아닌 패밀리즘, 가족, 패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결국 가정을 가지게 되고 지금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시스템과 현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트렌드니까 그때는 정말 내 여자만 웬만하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올인하고 내 가정에 올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초보이고 호구이고 이런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미영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전문가 연애 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영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의 그 미영님을 보면은 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완전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왜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별 이유도 없어요. 이게 저희가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남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접근해서 꼬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은 미영이라는 그 여자가 엄청나게 특별한 개체로 보이진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너무 외롭고 여자가 고프고 여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바운더리에서 보이는 저 여자한테만 꽂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괜찮은 여자들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맘먹는 거에 따라서 더 생기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내가 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미영이가 날 안 바라봐주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케이 다른 애들 만나면서 가끔씩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 만나게 되면은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이런 마인드로